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구전 자동차 오토 프라모델 하나 소개해 볼까 하여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동차 모형은 우리 이제 프라모델도 이제 장르가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좀 팬층이 많은 게 이제 밀리터리고, 뭐 밀리터리뿐만 아니라 뭐 에어로, 선박, 뭐 이렇게 쉽,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뭐 바이크, 이렇게 이제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SF 로봇들도 포함하고요. 자동차 모형은 뭐 도색이라든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의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자동차 모형 예전에 좀 만들고 그랬는데 올가을에는 좀 도색도 하고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키트를 어느 걸 만들까 고민을 해보다가 얘로 선정했습니다. 키트 차명은 이제 피아트 131, 이게 뭐 아바스인가요? 아바스 랠리카죠, 그죠? 랠리카는 저는 F1보다는 랠리가 더 재밌더라고요, 봤을 때. F1은 뭔가 순위가 딱 정해지면은 픽스 되면은 순위 변동이 잘 없고, 또 뭐죠? 그 어떤 경주 방식이 패턴이 좀 빤하니까 좀 금방 좀 단조로워 가지고 좀 질리는, 좀 실증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랠리는 굉장히 변수도 많은 것 같고, 또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드라이빙이 굉장히 거칠고 파워풀하죠, 그죠? 그래서 랠리 경기는 예전에 좀 봤던 기억이 있고, 당연히 또 자동차 모형을 만든다면은 F1 이런 것들보다는 뭐 랠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뭐 랠리나 아니면 일반 승용차들, 그죠? 이렇게 출시됐던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관심을 저한테는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는 도색도 어렵고 손이 많이 가니까 프라모델러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키트를 이제 바로 만드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살짝 쓰면서 보니까 파츠도 굉장히 많고, 제 기초 지식으로는 좀 무리다. 좀 이제 만들면서 폼을 올린 다음에 찍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1편으로 이제 이렇게 키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드라이버 두 분이 계시고, 타미야 키트는 박스에 나와 있는 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도 다 키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이색적인 게, 우리 보통 자동차 모형은 표준 스케일이 1:24거든요. 1:24에서 이제 좀 빅 스케일로 갈 때는 1:12로 갑니다. 1:12나 1:10으로 가는데, 1:12나 1:10은 거의 RC카 수준의 크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라모델의 느낌은 좀 벗어나는 게 있고, 보통은 이제 1:20인데, 1:24인데, 이제 F1카가 1:24로 만들면 좀 크게 작아요. 실제 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F1카는 표준이 1:20으로 빠지고, 근데 독특하게 얘는 F1카는 아니지만 1:20 스케일로 나와가지고 좀 빅 스케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덩치 볼륨감이 꽤 크다. 이게 지금 그랜드 프릭스 랠리 그쪽 시리즈가 꽤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13번으로 되어 있고, Build for Static Display or Motorized, 그러니까 옛날 것들은 모터라이즈도 선택할 수 있다. 오우니까, 그죠?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터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버블 스티어링, 그러니까 앞바퀴 방향 조향을 말하는 것 같고, solid rubber tires, 고무 타이어 적용, 그 다음에 슈퍼 디테일 엔진, 그러니까 이 내부 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만약에 도색하고 작업 완성하려 그러면 상당히 이게 힘든 녀석이다. 엔진까지 이제 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80년대 모터라이즈 자동차 모형은 엔진 제어는 잘 되어 있지 않죠. 보닛도 열 수 없고. 근데 이게 이제 1:20으로 나오니까 이제 크기도 커지고, 또 어떤 랠리 차들의 어떤 그런 뭐죠? 어떤 고성능 뭐 튠업된 엔진들도 좀 보여주기 위한 기획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뭐 슈퍼 디테일드라니까 꽤 디테일한 녀석이다. 물론 당시 기준이겠죠, 그죠? 앤드 인테리어까지 이제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다음 오픈어블 엔진 후드 앤 트렁크 리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어블 열 수 있는 엔진 후드, 보닛, 그리고 트렁크 리드 둘 다 열 수 있다. 이게 이제 통상의 24 스케일에서는 보기 힘든 녀석이다, 그죠? 그런 것 같고,
Ready to assemble precise model kit. Modeling skills helpful if under 10 years of age. 10세 이하한테는 뭐 이렇게 모형에 대한 어떤 조립 스킬이나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13번이고 박스. 요게 요 같은 차인데 블루 버전하고 그린 버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아마 팀이 다르겠죠. 저는 이제 이탈리아 피아트 회사가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 차들은 레드와 그린 이런 것들이 더 잘 어울리고 또 그렇게 뭐죠 시각화되어 있으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탈리아 뭐 페라리나 그죠 뭐 이런 거 알파 로메오 같은 차들이 굉장히 원색을 좀 잘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린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랠리카니까 뭐 부가적인 보조 램프들도 보이고 오프로드용 이제 광폭 타이어들이 이제 바로 시각적으로 들어오네요. 그리고 타미야 키트들은 컬러 도색 가이드나 컬러 설명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제 그 도색 그 참고예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문이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쿠페형의 차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아트가 이렇게 각진 걸로 유명하죠, 그죠? 이거 외에도 피아트 차들은 꽤 각진 애들이 많다. 그리고 전방, 후방 상당히 멋있네요. 이 80년대나 70년대 보면은 꼭 BMW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원형의 동그라미 램퍼가 한 4개나 적으면 2개 딱 이렇게 사이드로 배치되는 그런 어떤 디자인이 조금 약간 유행을 이끈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이제 쌍발 양쪽은 아니고 한쪽에 쌍발로 되어 있네요, 그죠? 회사는 시조카. 시조카니까 이제 그 타미야 본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가격이 1,500엔인데 아무래도 거의 초판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상면에 대해서 그죠? 차량 위에서 봤을 때 그 뷰가 좀 걱정이 됐는데 도색이나 저기 데칼링 할 때 이제 참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딱 정확하게 그려주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터라이즈 모습인데 엔진 그리고 실내는 좀 많이 간소화된 거죠, 그죠? 랠리카니까. 다만 이제 차가 뭐 전복이 된다거나 사고등이 좀 생길 위험이 높다 보니까 내부의 보강 프레임이 이렇게 안전바라고 하나 보강 프레임들이 더 이렇게 부가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에 화재 발생률도 높으니까 수화기가 이렇게 딱 위치해 있네, 그죠?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요거 일자 형태, 요건 뭐 저기 대용량 저기 연료통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배터리 같고 내부까지 도색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튼 박스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또 다른 키트인데 얘도 이제 한번 만들 수도 있는데 크기가 상당히 크죠. 얘는 이제 1대 24죠, 그죠? 이 키트는 좀 지금도 가치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뭐죠? 단종되고 재생산 안 했어요, 얘는. 그래서 아마 80년대 생산 이후에는 거의 이제 키트가 이제 그 재고 이후에는 보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이제 중고장터에서 간혹 뜨면은 살 수 있는 녀석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재고가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근래 뭐 한정 재생산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모터라이즈 파츠들은 다 빠지고 또 한정 재생산 키트는 이 휠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이 레드 휠인데 한정 재생산 키트는 이제 화이트로 나와가지고 아마 이제 도색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색을 그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얘도 한번 만들어봐야 될 건데 이거 이탈리아 그 란치아 회사 차죠, 그죠? 스트라토스 랠리카 유명하시죠?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면 바로 아시는 녀석들이고. 그래서 키트를 딱 열어보면은 이제 설명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큰 데칼이죠, 그죠? 근데 이 데칼링은 제가 뭐 잘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뭐죠? 반듯하게 부착하기 힘들어요. 차량이 이렇게 뭐죠? 곡면이나 굴곡이 많기 때문에 반듯하게 붙이기가 꽤 힘들죠. 그래서 이건
마크 소프트 같은 그런 도구를 뭐 물론 활용해야 되고, 활용한다 하더라도 힘들다. 그래서 오토류 모델러 분들은 그냥 도색해버리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면적인 부분들은. 저도 이게 맞는 그린, 뭐 레드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류로 캔 스프레이가 나오니까 그린만 색을 맞추낼 수 있으면 제가 사용 안 하고 도색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데칼이 뭐 80년대 키트 찍으면 꽤 괜찮네요. 그죠? 황변도 그렇게 심하진 않고. 하지만 경주용 랠릭 하다 보니까 꽤 많습니다. 일반 승용이라든지 시판용 차량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칼이죠. 그리고 키트는 생산 연도 우리 보는 방법 아시죠? 타미야 키트. 좌측 하단에 79년 12월로 나오니까 79년도 물건이에요. 대략 70년대 출시가 된 모델 같습니다. 이게 완성 장르인데 아쉽게도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고, 부품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Applying Decals, 데칼 붙이기, 동명사 파츠 부품들인데 A 파츠에는 이제 트렁크 리드, 그다음에 보닛, 그리고 몇 가지 기타 파츠에 이제 드라이브, 아까 박스 아트에 두 분이 계셨으니까 이걸 드라이브하고 한 명은 내비게이터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지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방향이나 그 드라이브 현장 즉시에서 이제 어떤 지형이나 도로의 특징들을 알려주고 더 운전을 더 최적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저기 B 파츠는 여기 내부에 있는 안전바나, 그 다음에 시트는 보통 운전, 그러니까 저기 레이싱용은 그 버킷 시트라 그래가지고, 버킷은 우리가 그 바구니죠, 그죠? 바구니에 몸을 쏙 담듯이 이렇게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또 많은 그 하중 지가 몸에 걸리잖아요, 그죠? 중력이. 그래서 그 안전하게 이제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게트 형태의 버킷 시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거 딱 되어 있고, 요즘 키트들은 안전벨트, 시트벨트도 에칭이라든지 디테일한 걸로 이렇게 또 추가로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건 거기까지는 아마 70년대 키트에 바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 마스킹 테이프 잘라가지고 해도 되고, 뭐 또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디테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엔진 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배기 머플러, 그 다음에 뭐 엔진 파츠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바퀴 조향 부분들, 뭐 링크로드 같기도 하고, 여기 이제 계기판, 뭐 대시보드, 그렇게 보이네요. C 파트는 이제 도어 내부 패널이죠, 그죠? 안쪽에 그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엔진이라든지 뭐 쇼업 파츠들, 그리고 뭐 프론트 패널, 뭐 리어 타이어, 근데 고무 타이어는 없네요, 그죠? 리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기타 엔진 파츠들이 보입니다. 이거 모터라이즈니까 그 이제 저기 그 편기어, 그리고 타이로드 그래가지고 이제 앞바퀴 그 좌우를 연결해주는 그 링크죠, 그죠?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플라스틱은 잘 부러지고 변형이 쉬우니까 이제 메탈 파츠로, 금속 샤프트로 넣어줄 것 같고, 포리, 여기는 캡프라고 되어 있는데 포리 파츠, 여기 곱하기 1 4개 한자, 그리고 앞바퀴 고정용 리벳 같은데 이게 지금 4개네요. 뭐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모형용으로 만약 선택하게 되면은 뒷바퀴까지 다 해서 4개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은 뭐 크기별로 조금 소형 대형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여기는 전지수라고 되어 있네. 전지 받을 숫자 같고, 스프링구, 그러니까 전지를 이렇게 금속 접지부가 되고, 이 스프링이 아마 거기 그 전륜 쇼업숍에 들어가는 스프링 같습니다. 타이어 4개,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그 건전지 접속부나 혹은 스위치 류부, 그리고
비닐로 코도 뭐 리드선이죠, 그죠? 한 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라서 쓰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T 파츠에서는 이제 이게 거기 그 도금 그 효과를 주기 위해 가지고 도금되어 있는 파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모형에 이제 클리어 파츠 필요하니까 이제 윈드 스크린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리어 이게 프론트고 이게 리어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류 클리어 파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즘은 원가 질감 때문에 이제 다 빠진 것들인데, 뭐 이너 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간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차체가 내부에서 놀면은 스크래치라든지 이렇게 파손염이 있으니까 잡아줄 때 곡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딱 또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뭐 프론트, 리어 이렇게 되어 있고, 월드 랠리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차량이 챔피언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포커스 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디가 되거든요. 바디. 근데 굉장히 커져 지금. 손바닥으로는 일단 잡을 수가 없는 상태고, 제가 1대24 포니하고 잠깐 보면은 크게 이렇게 돼버려요. 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차가 사이즈가 좀, 물론 길이는 그렇게 긴 차는 아닌데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20 스케일로 좀 약간 사이즈 스케일업 됐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왔다. 약간의 노란기는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박스카 형식이다 보니까 랠리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게. 구멍이 뚫린 거는 별매, 당시 차들이 이제 별매 전구 사서 이렇게 박아놓은 것들 그때 많이 또 유행하고 그랬으니까 꼬마 전구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구멍까지 뭐 굳이 뚫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휀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돌출됐네요. 그러니까 경주용 차들이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차 폭이 넓어질수록 그 지면에서의 그런 안정감이 올라가니까 경주용 차들이 차 폭을 좀 키우죠. 실제 이 차량이 이제 양산되는 차량을 랠리용으로 개조한 거다 보니까 이 휠 휀다 쪽을 굉장히 넓힌 이유가 이제 차폭을 넓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차폭이 늘어나니까 휀다까지도 굉장히 광폭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 본이라고 트렁크 리드가 이제 이렇게 개폐식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니까 그것도 커팅이 다 돼 있고,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금형 설계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수준 실력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가동이 되는 부분이면은 또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움직였을 때는 또 간섭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이게 실력이죠, 그죠? 제가 지금껏 만들어본 키트 중에 제일 퀄리티나 정밀성 높은 거는 타미야 키트인데, 역시 타미야 키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에 요즘 일본에서 생산 안 하는 키트 많으니까 메이드 인 재팬 이런 표시는 잘 없죠. 피아트 131 타미야. 그래서 바디 굉장히 큽니다, 바디가. 그 다음에 이제 샤시, 하체. 하체에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부착이 다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딱 합체하면 되는데,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도 뭐 표시 각인이 보이는데, 메이드 인 재팬. 그리고 이제 뭐 센터 콘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툭 튀어나온 건 엔진 동력 계통은 그 차량의 전반부에 실리지만은 바퀴는 후륜구동이거나 사륜구동일 때는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실내 공간은 좀 까먹는 건 있는데, 아무래도 후륜구동차가 많다 보니까 유럽계라든지 경주용 차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실감나게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 재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부 부분도 이렇게 뭐 브레스 펀칭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또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멋있게 평평한 얇은 철판하고 프레싱을 줘가지고 이렇게 형태나 굴곡을 준 철판하고 그 강도가 확연하게 바뀌는 게 있거든요. 강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는 거의 같은 게
철판은 같은 양이 거의 같은 양이 투입됐지만은 강도가 확 바뀌기 때문에 차량은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모양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샤시나 요즘 모노코크 바디 그래 가지고 요즘 일체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체형에 이렇게 막 바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라든지 형태를 많이 주는 게 이제 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자리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샤시. 그리고 이제 봉인지는 옛날 것들인데 요즘은 다 빠졌죠, 그죠?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타이어는 상당히 광포 타이어고 랠리 차다 보니까 트레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트레드도 좀 독특한 패턴인데 우리가 이제 뭐 수학 공부나 뭐 경제학이나 아니면 뭐 영어나 이런 것들 공부할 때 보면은 빨리 그 패턴을 파악하는 그 센스가 그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또 느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형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좀 섬세한 관찰력으로 이제 잘 보잖아요, 그죠? 디테일이나 패턴 그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좀 잘 발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어떻게 보면 패턴 파악이죠, 그죠? 빨리 펜기어도 있고 스프링, 뭐 녹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잘 상대 좋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는 이렇게 물길무늬 들어간 불량이라 그러는데 타미야 키트는 제가 물길무늬 이렇게 녹으면서 그 경계 생기는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램프류가 많다 보니까 램프류 들이 많습니다. 클리어 파츠. 다음은 휠은 뭐 맥기 저기 크롬 도금 파츠인데 휠이 꽤 독특하네요, 그죠? 폭구적인데요. 예전에 80년대나 이렇게 보면 이제 그 BBS 휠이 꽤 유행했었는데,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제 별매나 옵션 휠인 거죠, 그죠? BBS 휠 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볼트 같은 거를 이렇게 시계 장식처럼 이렇게 많이 박아두고 그랬는데 경주용 차지만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예술성도 좀 넣었네요, 그죠? 이탈리아답게 램프류가 많기 때문에 램프류 뒤쪽 그 바디는 빛반사 때문에 이제 실제 차량도 은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또 맥기 파츠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형하고 이제 분이 트렁크 리드 있는 파츠인데, 인형은 차만 보다가 이제 20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근데 아까 10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인형 몸에 다 그냥 이렇게 디테일을 박아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뭐죠, 얇으면서 그 섬세한 맛까지는 좀 나지는 않지만은 도색을 잘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CPR 때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우리는 이렇게 일반 차량은 이렇게 2점씩인가요? 이렇게 딱 그냥 꽂으면 되지만은 경주용 차량들은 이렇게 이 복부 부분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죠? 채워지는 부분이 참 많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죠? 그 레이싱복 그 소매 주름까지도 디테일이 꽤 들어가 있고, 꽤 약간 거친 맛이 있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도색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저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헤드,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인 기준으로 된 거죠, 그죠? 원래 원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인터쿨러나 터보 엔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또 뚫어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인형 파츠. 마지막에는 블랙 파츠인데 두 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고 뒷면 다시 한번 볼까요? 버킷 시트는 이렇게 이제 뭐죠? 볼록볼록 엠보싱 같은 느낌까지도 다 잘 들어가 있네요. 드라이브 자리하고 내비게이터 자리하고 시트 모양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 연료통이라든지 그런 퓨엘 라인들이고 엔진 같네요. 엔진은
V형 엔진 같기도 하고 I형 직렬 엔진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하게 스펙은 모르겠네요. 근데 4기통일 수도 있죠. 뭐 실제 나온 차량이 4기통이라면 엔진 추가적인 파츠들이 꽤 많고 엔진 제연이다 보니까 파츠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네요. 그죠? 이건 이제 이게 대시보드 하고 이제 계기반 쪽인데 이쪽은 뭐 데칼보다는 도색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실제 차량 이건 이제 뭐 송풍기죠. 그죠? 이게 옛날 차들은 이렇게 두 번 사이좋게 나눠서라고 두 개 딱 센터에 배치되니까 디테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버튼류 도색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돼 있고 이쪽에서는 뭐 도 내부 패널인데 이렇게 이제 또 뭔가 이렇게 간소한 물건을 담기 위한 백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거까지 통째로 이제 디테일이 살아 들어가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고 뭐지? 뭔가 영문 각인도 보이는데 타이어 브랜드인가요? 이태리 브랜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에 있는 뭐 거의 이제 일반 차량들의 어떤 뒷시트 다 뜯어내고 내장재 다 뜯어내고 이제 경주만을 위해서 경량화 시키는 거다 보니까 조금 삭막한 느낌도 들긴 하네요. 그죠? 핸들이 있고 핸들은 뭐 투스포크 휠이네요. 양쪽으로 잡게끔. 예전에는 뭐 D컷이라든지 그런 휠들이 잘 없나 봅니다. 요즘 뭐 사각형 휠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리고 프론트 헤드라이트 쪽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피아트 각인이 보이죠. 그죠? 피아트 각인 잘 되어 있고 멋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참 폭구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열교환기 뭐 이제 라지에이터죠. 그죠? 여기 라지에이터 팬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행식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에서 뜨거운 물 받았다가 쑥 순환시켜서 다시 들어가고 순환 구조죠. 그리고 이건 터보 인터쿨러 같기도 하거든요. 아까 우리 보닛 구멍 뚫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터보 열시켜주는 팬 그거 같기도 합니다. 서스펜션류들이 있고 완전 전형적인 그 80년대 키트인데 디럭스 키트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죠? 내부 재현의 모터라이즈에 화려한 데칼에 크롬 맥기 그다음에 드라이버 내비게이터까지 다 재현을 하고 어마어마한 키트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바로 만드는 영상 하려고 그러다가 무리다 싶어 가지고 이제 키트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다음번에는 만드는 영상을 조금 찍어서 보여드릴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만들어진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바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투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 플라스틱 자체가. 그래서 흰색 플라스틱에 도색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빛이나 이게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 묵직한 실제 차량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무광 금정으로 다 칠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다 뭐 마스킹을 하든지 금정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 차량에 이제 그 페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실제 차량 만드는 프로세스는 아니지만은 이 모형용 차량도 굉장히 공정이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마스킹 해가지고 외장도 깨끗하게 하고, 데칼은 좀 리스키한 부분은 도색으로 떼우고, 그리고 내부 재현이니까 엔진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도 다 도색해야 되지. 피규어의 어떤 드라이버도 뭐 복장부터 뭐까지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대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자동차 모형 좋아하고 또 우리 또 고전프라 중에 또 차량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제 채널이 좀 더 다채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도전해보고 결과물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트 좀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